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미준 패밀 여러분들 지난 주말 즐겁고 보람찬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나는 영국도 지금 날씨가 많이 풀려서요. 주말 동안 좀 야외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애들 데리고 좀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영국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날씨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따뜻한 날씨, 더운 날씨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년 내내 좀 선선한 이 영국이 체질적으로 어울리진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요즘 들어서 겨울철이 지나가고 이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조금은 생활에 활력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나마 제가 영국에 좀 정을 붙이면서 예전에 9년이나 거주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9년이나 견딜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때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말이 되면 맨유 경기를 보는 재미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펍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국에는 이제 바도 아니고 음식점도 아니고 두 개를 이제 섞어 놓은 펍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퍼블릭의 약자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가서 이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가족을 위한 펍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좀 건전한 분위기에 들어가서 맥주도 한잔 하면서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도 보면서 이런 좀 분위기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고요. 세 번째로 제가 영국에 대해서 좋아하는 점은 카부츠 세일입니다. 해마다 이제 봄이 되면요. 카부츠 세일이 시작되는데 카부츠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트렁크라고 얘기하는 것을 카붓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트렁크에다가 우리가 쓰지 않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잔뜩 실어 와서 들판에 이제 쭉 진열을 해놓고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가서 한 3, 4시간씩 걸어 다닐 정도로 많이 이렇게 진열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8시에 가서 한 12시까지 4시간 정도 카부츠 세일을 구경하다 왔습니다. 그냥 쭉 나열이 돼 있고 수백 대의 차가 이렇게 쫙 나열이 돼 있어서 원하는 물건을 하나씩 픽업하다 보면 굉장히 좀 재미있게 주말을 보낼 수 있는데요. 이번엔 좀 여러 개 샀습니다. 한 20개 정도 산 것 같아요. 하나에 뭐 1,000원짜리도 있고 2,000원짜리도 있고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에 재미있는 물건들 하나둘씩 픽업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자, 지금은 사실 그 일요일 오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카부츠 세일 다녀와서 이렇게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금 피곤해서 한 30분 정도 낮잠을 취하고 이렇게 방송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시는 월요일 날 힘찬 마음으로 다시 정진하시고요. 한 주 동안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멋진 한 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월 21일 월요일 날 보내드리는 미주온의 첫 번째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니만큼 조금은 긍정적인 기사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기사는요, CNBC 프로에 실려 있었던 JP 모간의 의견인데요. JP 모간이 지금 얘기하기를 지난 95년 동안 유례 없이 굉장히 좀 어려운 장세가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펼쳐져 왔다.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주식을 사도 되는 긍정적인 신호가 보인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주식이 지금 겪고 있다. 근데 이제 여기 fifth worst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역대 5번째로 좋지 않은 그런 시작을 올해 보여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려 1927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가장 좋지 않은 랭킹 5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올해 한 해가 얼마나 어려운 시장의 그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JP 모간은요,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주식을 살 시간이다. 그리고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면 지금까지 굉장히 좀 많이 두들겨 맞은 이런 시장을 사도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에버리지는 이제 지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수도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주식을 사야 될 시기가 찾아왔다라고 의견을 주고 있고요. 자, 2022년 스티프 풀백 굉장히 좀 급속도로 주식이 몰락을 했죠. 자, 이렇게 주식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JP 모간에서는요, 지금 기대를 하기를 S&P 500이 4,900까지는 회복을 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에서 한 10% 정도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페드에서 연준에서 타이트닝을 하죠. 타이트닝을 이제 긴축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이제 긴축이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아무래도 헤드윈드가 강력하게 불 것이다. 헤드윈드는 이제 맞바람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맞바람이 불 때는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러한 맞바람을 맞이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기로는 JP 모건이 보기에는 업사이드가 아직 남아있다. 그래도 이제 앞으로 꿋꿋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는 전문가의 이름은요, 두브라브코 라코스 부자스라는 사람이고요. 이분은 JP 모간의 Chief US 미국 쪽의 에퀴티 전략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그래프를 보셔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지난 한 주 동안 신나게 올라가고 있어도 그래도 아직 멀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메이저 에버리지가 이제 지수를 얘기하는 거죠. 미국 시장의 지수들이 계속해서 흡수를 해왔다. 어떠한 그 많은 소식들, 정보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빨아들였다는 얘기죠. 어떠한 정보들, 나쁜 소식을 빨아들였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그리고 두 번째로 역사적으로 가장 높았던 인플레이션, 지난 40년 만에 최고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CPI 지수가 지금 7.9%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그레시브 피봇이라는 것은 이제 굴절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굉장히 공격적으로 태도 전환을 한 그런 연준의 태도 변화,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악재가 이번에 겹치면서 S&P 500 미국의 시장 지수가 많이 떨어진 한 해였다. 그러면서 지금 YTD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이 기사는요 3월 15일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난 95년 동안 그 시장 지수의 5번째로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 순위를 살펴볼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95년간 가장 좋지 않았던 시작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3월 16일이네요. 1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가장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던 랭킹 10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가장 좋지 않았던 해는 2009년이었습니다. 2009년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글로벌 파이낸스 크라이시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글로벌 금융 위기라고 부르는 게 2008년 그리고 2009년이었죠. 보시면 2009년에 16.2%나 1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지 않았던 게 바로 2020년입니다. 코비드의 영향으로 무려 16.1%가 빠졌고요. 세 번째는 1935년, 아마득한 옛날이죠. 13.4%. 그리고 2008년, 지금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는 두 번이나 지금 영향이 있었습니다. 2008년에 한번 빠지고 2009년에 빠졌는데 2008년에도 무려 12.3%가 빠졌다. 그리고 이제 5위가 지금 당장 2022년이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한 11.2%가 빠졌고요. 자, 그리고 6위를 보시면 TMT가 나옵니다. 2001년이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닷컴 버블이 붕괴되던 시기였잖아요. 여기서 T는 이제 테크놀로지를 얘기하고요. M은 미디어, 그리고 T는 텔레콤을 얘기합니다. 닷컴 버블이 11.1% 정도 단 3개월 만에 주저앉았었고요. 자, 7위가 1982년 오일 쇼크가 왔던 10.7%. 자, 8위는 1960년대 오토 리세션이라는 게 있었나 봅니다. 자동차 산업이 이제 가라앉으면서 8.6%가 빠졌었고요. 자, 9위가 1948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리세션이 발표되면서 지금 8.1%. 그리고 마지막 10위가 1968년. 여기는 좀 이제 잘못된 정보죠. 왜냐하면 코리안 워라고 써 있는데 한국 전쟁은 1950년에서 1953년이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잘못된 정보고요. 1968년에는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미국 그리고 이제 홍콩 독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었잖아요. 그때 이제 7.6% 정도 주식이 빠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정보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역대 가장 좋지 않았던 10번의 시장을 나열을 해놨는데, 그리고 나서 3월 16일부터 연말까지 몇 퍼센트 정도 추가적으로 빠졌는지 아니면 반등했는지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수치가 나옵니다. 2009년에는요 글로벌 파이낸스 크라이시스가 16.2%나 가장 좋지 않은 3.5개월을 보여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3월 16일부터 연말 12월 31일까지 주가가 무려 47.4%나 반등을 했거든요. 굉장한 수치죠. 그리고 2020년 코비드 때는 38.5%나 올라갔습니다. 1935년에는 63.2%, 2008년엔 유일하게 지금 마이너스가 굉장히 좀 두드러지죠. 29.9%나 추가적으로 빠지는 굉장히 좋지 않았던 시절이 2008년이고요. 2022년은 지금 모르죠. 그리고 2001년 그 TMT 닷컴 버블 때도 2.2% 추가적으로 빠진 바가 있고요.
있고요. 자, 오일 크라이시스 때는 28.5%가 상승했고요. 자, 오토 리세션 때도 6.2% 3월 16일부터 연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생겼던 리세션 때도 8.1% 빠진 만큼 그대로 반등을 보여줬고요. 1968년 팬데믹 당시에는 7.6%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올라갈 때는 무려 16.6%가 반등을 했다. 따라서 이 차트를 봐도 우리가 주식이 떨어질 때는 계속해서 줍줍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조금 더 보시죠. 자, JP 모간이 이야기하기를 에퀴티 마켓 주식 시장은요 이미 계속해서 디스카운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네거티브한 뉴스,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다 이미 주가에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베스터의 그 분위기, 센티먼트라는 것은 우리의 이제 감정이라든지 분위기를 얘기하잖아요. 투자자의 그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이후에 가장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지금까지 보여왔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렇게 좋지 않은 분위기 그리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다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지금 지났는데 모든 것이 다 이미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그 멀티플이 많이 컴프레스 됐다. 이제 위축이 됐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부터는 주가가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마 잠재적으로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 그리고 특히 2022년의 하반기에는 정상적인 시장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JP 모간에서는요, 또 경제 같은 경우 트랜지션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이클이 굉장히 좋지 않아 보이는데 여기서 빠져나와서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대로 좀 정상적인 모습을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정상적인 경제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Rather than slipping into recession.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리세션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경기 불황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지는 않고 다시 좋은 쪽으로 경제가 나아갈 것이다라고 JP 모간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JP 모간은 어떠한 주식을 우리가 지금 픽업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자, JP 모간이 계속해서 좋아하는데 어디를 선호하냐면 에너지 섹터를 지금 선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로스 스톡, 성장주 쪽도 지금 한참 달려갈 만한 그 여지가 있다라고 좋은 평가를 성장주 쪽에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성장주에 대해서 지금 좋게 생각하냐면요, 하이 베타. 여기서 여러분들 베타 기억하시죠? 그 변동성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수잖아요. 하이 베타라는 것은 변동성이 높은 주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이퍼 그로스 스톡이라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성장주 중에서도 엄청나게 성장이 빨리 일어나는, 하지만 어닝은 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이러한 주식들을 얘기하잖아요. JP 모간은 그래서 다른 전문 기업과는 약간 다르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는 지금 성장주를 좀 피해라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JP 모간은 성장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해줄 뿐만 아니라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적자를 기록하는 이런 하이 베타 기업도 좋은 전망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왜냐하면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JP 모간이 지금 가장 컨빅션이 높은 주식들, 그러니까 확신이 넘쳐나는 그런 주식들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안겨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XOM입니다. 엑선 모빌이고요. 두 번째는 플러스, E 플러스 INC, 세 번째는 RUN, 선런이고요. 네 번째는 UBER, 우버 테크놀로지. 자, MCD는 맥도날드고요. NKE는 나이키입니다. 그 다음을 이어서 TGT가 나옵니다. 타겟이고요. ULTN은 울타 뷰티, ROST는 로서 스토어스, ST젯은 콘스텔레이션 브랜드, EL은 에스티로더, BSX는 보스턴 사이언티픽 코퍼레이션, NBIX는 유로크라인 바이오사이언시스, 마지막으로 재즈가 납니다. 재즈 파마스티컬즈. 이렇게 한 10개가 넘어가는 종목을 지금 굉장히 확신에 넘치는 그런 강추 종목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10개가 넘는 종목을 추천받았는데요. 과연 이들 종목의 펀더멘털이 어떤지 시킹 알파로 이동을 해서 잠시 수치적 분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크와 카메라를 시킹 알파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JP 모간이 추천해주고 있는 총 14종목을 가지고요.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이들 종목의 펀드멘탈을 조금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JP 모간 애널리스트 하이 컨벡션 아이디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제가 미리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해놨습니다. 자, 처음으로 보실 내용은요. 레이팅을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시킹 알파와 연계되어 있는 준 전문가들, 주식 전문 블로거들의 평가를 살펴보면요. 5점 만점에 한 종목이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뉴로크라인 바이오사이언스가 4.5점을 받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엑센모빌이 4.09, BSX가 4.00이고요. 울타뷰티가 4.00, 우버가 3.80, 그 뒤를 이어서 타겟이 3.75, 에스티로더가 3.66이고요. 컨스텔레이션 브랜즈가 3.66,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맥도날드라든지 나이키, 재즈, 로스트, 런 플러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점수가 없는 거 봐서는 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월가의 전문가들이 주는 점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점 만점에 4.52를 받으면서 우버가 지금 전문가들한테는 가장 인기가 좋은 종목이고요. 두 번째는 BSX 보스턴 사이언티픽 코퍼레이션이 4.42, 나이키도 좋습니다. 4.41, 재즈가 4.36, 플러스가 4.33이고요. 맥도날드 4.21, 컨스텔레이션 브랜즈가 4.20, 에스티로도가 4.18, TGT는 그 타겟이죠. 타겟이 4.09, 선런이 4.09, ROST가 4.07, NBIX가 4.03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월가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점수를 많이 주는 종목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월가에서 가장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은 것은 지금 엑센모빌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점수를 다시 한번 매겨보죠. 퀀트 레이팅인데요. 자, 퀀트 스코어는 옆에 나와 있는 밸류에이션, 두 번째로 성장세, 세 번째 수익률, 네 번째는 현재 주식이 가지고 있는 힘, 모멘텀이고요. 마지막은 예상치가 상승하고 있는지 하강하고 있는지, 이렇게 5가지의 요인을 복합적으로 반영해서 만든 수치적 점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퀀트 레이팅이 가장 좋은 종목은 단연 엑손모빌입니다. 5점 만점에 4.97, 거의 만점을 받고 있고요. 자, 맥도날드가 4.17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타겟이 3.45, 플러스 3.38, 울타뷰티가 3.34입니다. 에스티로더가 3.20, 나이키가 3.17, 컨스텔레이션이 지금 3.10 정도가 나와 있죠. 엑슨모빌 같은 경우는 5점 만점에 지금 0.03을 잃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성장세가 C밖에 되지 않고 밸류에이션도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B 플러스를 정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어닝의 증가세, 감소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예상치가 가장 좀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은요, 타겟입니다. A 플러스를 받았고요. 그 외에도 엑손모빌, 플러스, 울타뷰티, 에스티로도, 이런 종목들은 지금 A를 받았습니다. 나이키와 콘스텔레이션 같은 경우는 B 플러스를 받았고요. 나머지 종목은 C, 그리고 네 종목이 지금 D를 받고 있는데요. ROST, 로스 스토어스, 그리고 BSX, 보스턴 사이언티픽 코퍼레이션, 마지막으로 뉴로크라인 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세 종목은 최근 들어서 어닝의 전망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디비던드,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들을 지금 TTM으로 보면요, 지난 12개월 동안 주가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배당금을 제공했는지 보면요, 엑손모빌이 4.45% 정도의 배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배당률이 굉장히 높았던 종목인데 최근에 그만큼 주가가 급상승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맥도날드가 2.24%, 타겟이 1.50, 컨스텔레이션 브랜즈가 1.35, 로스트가 1.25고요. 나이키가 0.88, 에스티로도가 0.82 정도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밸류에이션 쪽으로 가보죠. 자, 밸류에이션에서 우리가 PE 레이시오 포워드를 보는 것이 좋겠죠. 앞으로 12개월 동안 각 기업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어닝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 재즈가 가장 좋습니다. 재즈 같은 경우는 지금 9.44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 뒤를 이어서 엑손모빌이 9.62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PE 레이쇼는 14.6배인데요. 앞으로 이제 어닝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세 번째 플러스 같은 경우는 TTM, 그러니까 지난 12개월의 어닝을 기준으로 하면 14배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12개월 동안의 어닝을 기준으로 하면 12배 정도로 뚝 떨어지죠. 타겟 역시 16배, 15배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로스트가 19배, 18배. 자, 울타뷰티 같은 경우는 21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이 아래에 위치한 종목 같은 경우는요, PE 레이쇼가 굉장히 높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급성장하는 그런 성장 주식도 아닌데다가 최근 들어서 멀티플이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굳이 21배, 23배, 64배, 100배가 넘어가는 이런 종목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괜찮을까? 저 개인적으로 좀 회의감이 느껴지고요. 특히 나이키 같은 것은 34배,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높은 멀티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PE 레이쇼가 나오지 않는 종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썬런 그리고 우버 같은 경우는 PE 레이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PS 레이쇼를 봐야 되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쇼가 나와 있는데 3.93 그리고 3.62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난 1년 동안 썬런이 만든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3.9배다. 그리고 우버 같은 경우는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3.6배 정도 올라가 있다. 따라서 PS 레이시오만 보면 두 종목 모두 멀티플이 지나치게 높지는 않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밸류에이션을 봤고요. 다음은 성장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률 같은 경우 매출을 먼저 봐야겠죠. 자, 지난 12개월 동안 우버는 56% 정도 성장을 했는데요. 매출이. 근데 앞으로 12개월 동안은 무려 44% 정도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성장세가 좋은 기업은 지금 우버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썬런이 74, 30. 엑손모빌 55%, 19%. 아무래도 이제 엑손모빌 같은 경우는 매출의 성장세가 조금은 이제 감소하고 있는데 지난 12개월 동안은 굉장히 좋았죠. 자, ROST가 50%, 19%, 재즈가 30%, 17%, 울타뷰티가 40, 16, 그리고 NBIX가 8%, 15%고요. 그 뒤를 이어서 에스티로도가 24%, 12%, 나이키가 21%, 12%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세만 보면 지금 현재 우버라든지 썬런, 엑손모빌 이런 종목들이 좀 우위를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성장세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수익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이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 그 주말에 제가 보내드린 방송에서 워렌 버핏이 우리한테 조언을 해줬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하게 나타낼 때는 수익이 제대로 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한 금액, 캐피탈에 비해서 순이익이 좋은 기업도 우리가 좋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다.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면서 숫자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EBIT 마진입니다. EBIT이라는 것은 이제 영업이익률이거든요. 따라서 전체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맥도날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42.5%라는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STZ, 컨스텔레이션 브랜즈가 33.7%, 재즈가 20, 에스티로도가 20.02고요. NBIX가 18.3%, BSX가 16.9, 그 뒤를 이어서 나이키 15, 울타뷰티 15, 로스트가 12.3이고요. 지금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던 엑손모빌 같은 경우는 9.6%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반면 우버라든지 그리고 썬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41%로 굉장히 좋지 않은 숫자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넷 인컴 마진, 순이익 마진이죠. 순이익 마진을 그 기준으로 했을 때도 맥도날드가 굉장히 좋네요. 32.4%, 에스티로도가 18.3, 나이키 13.3% 굉장히 좋고요. 울타뷰티 11.42. 그 밖의 기업들은요. 지금 10%가 되지 않는 순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의 평균보다는 떨어지는 순이익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FCF 마진, 프리 캐시 플로우 마진이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전체 매출 중에서 어느 정도의 현금을 지금 남겨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보는 건데 자, 지금 프리 캐시 플로우 마진을 봤을 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기업 역시 맥도날드입니다. 25.1%, 전체 매출이 100이면 그 중에서 25 정도의 잉여 현금 흐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SX가 23.3%, NBIX가 21.9, 컨스텔레이션이 20.3%, 그리고 에스티로도가 12.7이고요. 엑손모빌 10.23, 나이키가 10.1%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ROE도 한번 보시죠. ROE는 이제 에퀴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을 가지고 수익을 몇 퍼센트 정도 창출하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울타뷰티가 굉장합니다. 55.78%, 100만 원을 투자해서 1년 만에 55만 원을 수익으로 내는 거잖아요. 굉장히 좀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에스티로도 역시 51.9%로 줬고요. TGT가 지금 50.95,
타겟이죠. 나이키 역시 48.26%, 로스트가 46.87%, 플러스가 16.3%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죠. 여기 리턴 온 토탈 캐피탈이 있잖아요. 그래서 캐피탈, 그 자본을 이용해서, 투자 자금을 이용해서 몇 퍼센트의 리턴을 만들어내는가.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워렌 버핏의 그 조언에 따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현재 인플레이션이 높아가고 있다는 것은 돈을 가급적이면 쓰지 않고도 순이익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쓴 돈에 비해서 수익이 얼마나 높게 창출하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우리가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울타 뷰티가 22.28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타겟이 19.25%, 나이키 17.83, 로스트가 15.59, 에스티로더가 15.5, 맥도날드 13.96, 플러스가 10.07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채 사항도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뎃을 누르면 되죠. 여기 보시면요. 뎃 투 에퀴티가 가장 중요하겠죠. 나의 자기 자본과 부채의 규모를 비교를 한 거죠. 만약에 이게 100%가 넘어가면 내 돈보다 남의 돈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장부상에 지금 재즈 같은 경우는 내 돈이 100만 원이면 남한테 빌린 돈이 155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로스트가 138%, 그다음에 타겟이 128%, 울타 뷰티는 120%고요. 에스티로더는 112%. 입니다. 그 밖에 다른 종목들은 100%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돈이 빌린 돈보다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장 밑으로 보시면 맥도날드가 지금 표시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굉장히 좀 부채가 많은 상황이고요. 자, 엑손 모빌이 30%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채가 가장 적은 기업은 엑손 모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옆에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요. 롱텀 뎃 투 토탈 캐피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에 비해서 지금 롱텀 장기간으로 갚아야 되는 부채가 100%가 넘는다. 굉장히 좀 높은 수치가 나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 JP 모간에서 추천해준 14 종목을 가지고요. 우리가 시킹알파로 이동을 해서 수치적 분석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수치적 분석을 보시면서 혹시 마음에 끌리는 매력적인 종목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별로 이렇게 그닥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종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매력적인 종목이 없다고 해서 이상한 현상은 아니죠. 세상에는 수천 개, 수만 개의 기업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러한 기업들이 또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그 밸류에 머물러 있어야 그 종목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좀 극대화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그랬죠. 사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수를 얼마나 잘하느냐, 매도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기다릴 수 있느냐, 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수익률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의 리스트를 발견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투자해볼 가치가 있어 보이는 그런 종목이 보이실 때 수치적 분석을 해보시고요.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와우는 아니다, 마음이 완전히 끌리는 것 같지는 않다 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를 포기하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